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그 조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크게 이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집행기관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하고, 의결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기관 사이의 어떤 관계에 착안해 가지고 기관 통합형이냐 기관 대립형이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분 헌법 공부를 이미 했을 텐데,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 의회의 관계, 이거를 같이 대비시켜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기관과 지방의회라는 기관과의 관계는 기관 통합형이 아니라 기관 대립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 모두 그 주민의 선거에서 투표에 의해서 선거를 이제 선출이 되고, 그래서 서로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지위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균형관계에 있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이 양기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이런 내용을 세팅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그 지방의회에서 보면은, 지방의회는 우리 헌법 118조의 1항에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의회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의 어떤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간혹 이제 특히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 특히 이제 자치구의 의회, 이런 경우에 의회의 어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방의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어떻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없애야 된다, 막 이런 주장도 제기됐는데, 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의회를 없이 할 수는 없죠. 뭐 그런 법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표는 아까나 집행기관이 되고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요거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지방자치대가 의회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중요한 안건 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 주민이 거기 참여해서 발언하는 것은 이 의회 대표제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주민이 공청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거나 또는 그 의원한테 참고인으로 또는 정인으로 이렇게 출석해서 발언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와는 관계없이 의회 대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 심사와 관련된 발언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 대표제에 위배된다라고, 그렇게 지난번 수업했던 그에 상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집행기관의 장이 그게 구속력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조례를 제정하니까 자치입법기관에 속합니다. 자치입법 기능을 수행했고, 이제 아까 그 이야기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상호 견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기관의 감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면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의 어떤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집행 사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감시 통제하는 것을 행정 사무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예산 결산 이런 것을 승인하는 권한, 이런 것들 감시 통제 권한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는 또 하나 행정기관의 성격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국가가
예를 들면 행정 주체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통치권의 일부를 떼내어 만드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작용을 하는 그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이죠. 그 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이 지방의회는 당연히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입법권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조례 제정 것은 행정 입법권의 한 작용이다. 입법권을 수행한 작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뭐 정례 회의로서 정례와 임시회가 있고 정족수의 의사, 정족수, 의결정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쭉 나오니까 그 법조문이나 교과서 쭉 읽어보면 됩니다. 회의의 원칙에는 여러분들 회의는 공개 원칙이고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이 나온다. 뭐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회의는 공개돼야 된다는 거고 물론 이 경우에도 의원 3명 이상 발의 출석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사회 안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공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 중에 이 안건 처리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어갑니다. 그걸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일사부재의 원칙은 그 회기 중에서 부결된 안건은 다시 이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이런 게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의 절차에 뭐 여러 가지 소집과 발의, 의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하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은 그 내부적 효력을 가집니다. 내부적 효력을 가진 데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대상으로 어떤 처분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국민의 작용하는 것을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다만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을 징계를 의결한다. 그 다음 지방의회 의장에 불신임을 결의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방의 의장 또는 지방의원의 제명을 받는 그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권리 의무의 변동을 주는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지방의 의장의 불신임 결의라든지 지방의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종류는 항고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방의 의결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처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방의 의원의 제명을 결의한다거나 지방의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회의록, 회의규칙 뭐 위원회 쭉 나옵니다. 그 다음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이제 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권리라는 것은 당연히 뭐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하거나 또 의안을 발의하거나 또는 참석해서 지방의회 참석해서 발언하고 표결권을 가지게 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의 선거권, 비서권을 가진다 이제 이런 것이 권리가 될 것이고 재산적인 어떤 권리로서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지방의 의원이 명예적이냐 아니냐 이제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의회 의원이 이 월정 수당을 받는데 이것은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예직이 아니라 명예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급직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 외에 이제 받는 거라든지 뭐 의정 수행 활동을 한다면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는 그런 게 있다면 의정 활동비로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출장을 간다면 출장비 받는 출장비 여비로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재정상의 어떤 권한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의무로서는 당연히 뭐 일반 공무원처럼 공익 우선의 원칙이라든지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한다는데 특히 이제 겸직 금지 조항들이 되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유념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분 보장이라는 나오는데
우리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의회 의원에서는 이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의 차이점 이거 운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이게 이제 또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한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하고 지방의회 권한하고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회 권한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이 있죠. 그 의결 대상이 되는 어떤 사항 같은 거 보면은 뭐 이 법전에 나옵니다만 조례 한번 쭉 훑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 심의 확정, 결산 승인, 그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 설치 운용,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그 다음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 처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의결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조례 제정권도 가지게 됩니다. 이 이제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 지방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권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아까 잠깐 설명이 됐지만 우선 그 출석 답변 요구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요구할 수가 있고, 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가 있다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서류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을 또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막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사무감사라든지 사무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할 것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지방의회의 권리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무감사 조사라든지 출석 답변 서류 제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 지방의회와 그 다음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이 행사하는 것이지, 그 활동과 의회 활동 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 없이 임의적으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 관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지방의회의 권리를 구분해 주시고, 지방의회 권리를 라는 말은 의회 활동 또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그렇게 행사하는 것이지, 의원 개인의 독자적인 자의적인 어떤 독자적 자의적으로 집행기관의 어떤 그 행정 업무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 이 사무감사, 사무조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무감사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거쳐서 하는 것을 사무감사라고 하고, 사무조사라는 것은 그 중에서 특정된 사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사무감사라는 것은 이제 이거 이야기할 때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선은 주민의 복리 정전에 관한 그 고유사무, 자치사무입니다. 그 사무하고 국가나 또는 상급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겠죠.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제 그 위임받은 사무, 그래서 단체에게 위임받은 단체 위임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임받은 기관 위임 사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종류가 있는데, 이 사무감사는 전체에 대해서 일단 그 전반적으로 인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자치사무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그 집행사무에 대해서 이 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단체 위임 사무나 기관 위임 사무, 단체 위임 사무는 원래는 고유하게 원래는 국가의 사무의 성격을 가지지만 단체 위임되면서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공부하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기관이임 사무라는 것은 원래 국가의 사무이고, 그 다음 법적으로도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체 위임 사무나 기관 위임 사무는 원래 국가 사무의 어떤 성격을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단체의회나 기관위임 사무나 국가나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장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했다면 그런 경우에 이제 당연히 국가나 국회가 되죠. 국회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단체위임 사무나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 이제 국가의 어떤 사무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서 일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예산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단체위임 사무 또는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조사라는 건 아까 그 특정 사무에 대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사무 전반에 관해서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됐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그 사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 사무에 대해서만 이 사무조사를 하고, 기관위임 사무는 원래 국가사무고 법적으로도 국가사무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사무조사는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조사하는 방법에는 여러분 다 현지 확인을 해본다거나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련되는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출석시켜서 또 선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인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만약에 와서 허위에 정을 했다면은 과태료로 이 고발을 합니다. 허위정을 했다 고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하라고 했는데 기간 내에 내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정언을 거부한다거나 선서를 거부한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나오는 국회의 정언 감정에 관한 법이라든지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을 이제 이렇게 준해서 준용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의회 권리로. 승인권이라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장이 출납해서 매 회기 연도 말에 출납해서 80일 내에 이제 결산서를 쓰고, 그 다음 거기 정빙서류를 붙이면은 그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 첨부해가지고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의회가 그 승인을 받고 있고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원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데, 지방의회 의결을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수가 없는 그런 사정, 또는 지방의회 의사 정족수입니까? 의결 정족수가 충족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먼저 선처분합니다. 그 선결처분이라는데, 그 선결처분하고 난 뒤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그게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승인권이라고 이제 합니다. 결산서에 대한 승인,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그 감시 통제권의 하나로 가지고 있는 권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방의회는 자율권이라고 해서 운영에 관한 자율권이 있어서 의회 규칙을 정하고, 또 조직에 관한 자율권이 있어서 조직 규칙을 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 신분에 관련된 자율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을 심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징계도 하죠. 징계는 뭐 공개해서 경고를 한다거나 또 사과를 하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를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명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의할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의 어떤 제명기를 했다. 신분 박탈하면 의원은 신분이 지금 박탈이 되는 거니까 권리 의무의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결이는 내부적 행위지만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처분서를 가지게 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벌써 세 번째인데 그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항고소송 대상이 됐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내부에서 이런 징계 조치를 하거나 또 그 일환으로 제명을 했을 때는 헌법 자체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국회의원의 차이가 있다. 또 하나 있었죠.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은 없다. 또 여기 의원 신분과 관련 자유권에서 제명, 의회의 제명 결의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제명 결의에 대해서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제명 의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당연히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성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대표기관 성격, 그 다음에 지방자치 사무를 통괄하고 관리하는 집행기관이다. 이런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또 하나 주역은 계속 이야기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의 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기관으로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이때 감독 기관이 되는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아니라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권한으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의결 내용이 올건을 했다, 법령을 위반했다,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 지방의회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의결을 해라.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제의 요구권이 있고 제의를 요구했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또 재의결을 했을 때는 만약 그 내용이 법령이 위반 대상이 있다 할 때는 그에 대해서 대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그 조례가 위법하게 의결이 됐다 할 경우는 제의 요구를 하고 제의 요구를 했음에도 똑같은 내용 다시 위법한 내용의 조례를 재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대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는데 승길처분권이 있었죠. 원래 이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집행기관이 뭔가 행정작용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이 사망하거나 구속되거나 제명돼 가지고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 진행 못하죠. 의결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지방의회가 그런 사정은 없는데 굉장히 어떤 지금 긴급한 사정이 있다. 예를 들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위험을 빠뜨리는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 긴급하다. 그래서 지방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그런 상황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 의결을 거치 않고 먼저 처분한다. 이게 이제 선결 처분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선결 처분했을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만약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건 효력이 유지가 안 됩니다. 이때 이제 문제되는 거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먼저 처분한 선결 처분으로 인해서 그게 수익적 처분이다. 이익을 얻던 상대방이 있다. 또는 그 제3자 효행정입니다. 처분의 상대뿐만 아니라 제3자에도 효력이 생기는 것을 제3자 효행정이라고 하는데 그 선결 처분으로 해서 이익을 받는 어떤 제3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만약 지방의회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은 선결 처분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법적 효과가 발생했는데 지방의회가 사후 승인을 안 하면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불이익을 받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 선결 처분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은 상대방 또는 제3자 행정행위인데 그 제3자로서 이익을 얻은 그 주민은 지방의회를 상대로 해서 또 거기에 대한 그 승인하지 않은 불승인에 대한 어떤 그 취소 소송, 항고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가 쭉 되는데 이제 다음에는 이 지방의회와 지방 그 자치단체의 기관 지방자치단장의 이권의 상호, 독립, 견제 균형이 있던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